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일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시고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좌파들은 딱 꼬집어 사과하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두루뭉실 사과를 했습니다. 이미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문재인과 배신 세력들은 지금 발악을 하고 있네요. 한마디로 이 탄핵 사과를 받아내야 되는데 탄핵 사과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완전히 두 개 다 노를 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탄핵 사과가 나오지 않자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좌파 언론들은 지금 선동만 목소리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좌파 언론들이 바라는 그 탄핵 선동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노 했습니다. 결국 탄핵 선동만 있고 이제는 실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제가 기사를 쭉 보니까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 좌파들이 원하는 사과를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국민들께 두루뭉실 한마디로 사과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냥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답니다. 그러나 좌파들은 탄핵에 들어가려면 어때요? 탄핵에 들어가려면은 이 선동 가지고 탄핵이 될 수가 없죠. 아무리 선동을 100번, 1000번 하더라도 탄핵을 하기 위한 그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사과를 가지고 그 주체를 어디다 두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140분간 이 기자회견을 하고 담화를 하셨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좌파들이 원하는 그런 사과를 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국민들이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두루뭉실 사과를 해버렸습니다. 두루뭉실 사과를 7번이나 했네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좌파들의 거짓 선동의 그 전곡을 정확하게 알고 찌른 것입니다. 좌파들이 아무리 거짓 선동을 해서 탄핵을 선동을 하고 좌파 언론들이 선동을 하더라도 그 실체가 없는 선동이기 때문에 이제는 좌파들은 그냥 목소리만 높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우파 국민들과 이 구독자분들께서는 또 이 참 어수선하게 좌파 언론들이 선동을 하니까 또 불안해할 것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야말로 트럼프식으로 이 좌파 언론들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볼 때 한마디로 일부러 건방도 떨고 좌파 언론들이 거짓 선동하는 것을 우습게 본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좌파 언론들은 이 메시지 가지고 안 되면은 메신저를 비방하는 것이고요.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안 되면 이 자들은 그냥 목소리만 높여서 그냥 선동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좌파들을 다루는 방식을 정확하게 알았죠. 결국은 이 트럼프가 미국 민주당, 이 거짓 선동하는 민주당을 다루는 방식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도 이 민주당을 달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이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지율은 얼마나 허위고 거짓인지 좌파들은 이 거짓 지지율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그것이 민심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거짓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들과 이 모든 우파 유튜버들이 그렇게 걸레에 들어가서 해리스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트럼프가 압승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리고 미국도 트럼프가 한 번은 통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도 이기고 한 번은 물러나 줬습니다. 그러나 두 번은 안 통하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두 번은 안 통해요. 박근혜 대통령만 한 번 그렇게 거짓 선동해서 탄핵시키면 됐지.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법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좌파들이 아무리 거짓 선동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논리가 없으면 탄핵이 될 수가 없죠. 지금 좌파들이 어저께 한 가지를 딱 바랬던 것입니다. 좌파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김건희 여사가 국정농단을 했다. 국정에 이렇게 개입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공천에 개입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사과를 얻어내야만이 사과는 곧 인정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자들이 선동을 해서 탄핵을 시킨단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월호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걸 했기 때문에 이자들이 계속 어때요?
그걸 이용해서 탄핵까지 몰아갔던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원하는 대로는 했습니다. 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좌파들이 원하는 사과는 안 하죠. 그 사과를 하는 순간 이자들은 탄핵의 선동이 아니라 이제 본질로 들어가서 실체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과를 아주 기가 막히게 비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이 사과하라는 것은 이 민주당의 사과하라는 것과 이 본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건 요구사항을 그대로 다 들어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만 단지 남겨놓았죠. 인적쇄신. 그래서 좌파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고 인적쇄신 가지고 다시 약속대회를 이어갈 것인가 안 이어갈 것인가 그건 이제 한동훈이가 어제 오늘 가만히 보고 그것은 선택용이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사과만 했을 뿐이고 좌파들이 거짓 선동을 하려고 하는 그 실체, 다시 말씀드려서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영선 공천에 개입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노했습니다. 그리고 인적쇄신에 대해서는 곧 할 것이다, 이 정도만 해뒀습니다. 왜 그건 당장 하지 않을까요? 자, 이것은 이제 한동훈이가 뒤에서 지금 어제 오늘 가만히 뒤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들의 거짓 선동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다시 약속 대련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무엇 가지고 이제 하나 남겨놨습니다. 무엇 가지고 약속 대련을 할까요? 인적쇄신이죠. 국무총리 바꿔라, 대통령 비서실장 바꿔라. 요거 가지고 이제 약속 대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파 언론들이 계속 탄핵 선동을 하면은 이 좌파들은 거짓 선동하는 그 이슈를 국민들이 보지 못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갈등 속으로 다시 몰아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인적쇄신은 살짝 밀어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적쇄신을 바로 해버리면 어때요? 무슨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적쇄신도 한동훈이가 인적쇄신을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쇄신은 할 때가 돼서 한다. 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도 반이 지났으니까 인적쇄신을 할 때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다. 그런 뜻에서 한동훈이가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적쇄신을 할 때가 됐기 때문에 한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께서 만약에 약속 대련을 한다면은 요 인적쇄신을 가지고 이제 약속 대련을 할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한동훈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줬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여기서 이제 국민들의 언론 시선을 다 보고 좌파들이 어떻게 언론 선동을 하는지를 보고 한동훈이가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약속 대련이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약속 대련이 얼마나 좋은지 보십시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한 몸인데 한동훈 대표를 반대편에 딱 배신자 편에 갖다 놓으니까 이 배신자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친윤인 척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윤인 척 하는데 실질적인 친윤이 아니죠. 그러나 이 좌파 언론들이 계속 이 배신 세력들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경원이나 홍준표나 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못합니다. 왜? 친윤인 척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배신 세력들을 친윤화해 놨기 때문에 이 좌파 언론들이 홍준표나 나경원을 이용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해야지 치명타가 있는데 이 배신 세력들이 지금 친윤인 척 하려니까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 공격도 못하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한동훈이가 적당히 윤석열 대통령과 약속 대련을 해가면서 마치 배신자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강훈과 김무성은 뒤에서 딱 보니까 이 비판도 못하게 생겼어요. 친윤인 척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장애 투쟁을 하면서 정강훈이가 계속 한동훈만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만 끌어내리면은 국민의힘이 이 친윤인 척하는 이 배신자 세력들이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나경원, 김기현, 주호영 이자들이 국민의힘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자들이 주야장청 내거는 게 한동훈 배신자 국민의힘에서 내쫓으려고 그냥 장애 집히만 주야장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나경원 입에다 마이크 대니까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 욕합니까?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과 입을 맞춰가면서 적당히 이렇게 언론 이슈도 가져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적당히 비판을 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좌파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 김건희 여사가 국정농단을 했다, 요거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은데 한동훈은 그거에 대한 사과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요거에 대한 사과를 하는 거였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을 이용해서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동훈이한테 요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이가 한 대로 그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들어줬습니다. 사과하라고 그래서 사과했고, 특별감찰관, 그래서 제2부속실 이미 누구 임명해놨고요. 이제는 바로 그것은 특별감찰관은 이미 임명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언젠간 할 것이다. 요거는 이제 조금 냉겨놨습니다. 왜 냉겨놨습니까? 요것은 이제 좌파들의 이 반응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요거 가지고 다시 약속대응을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좌파들의 반응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좌파들의 언론 이슈를 가져오면 돼요. 트럼프가 하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홍준표나 나경원이나 이자들이 비주류로 계속 있고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때요? 해명할 기회가 없어요. 해명할 기회가.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이 홍준표나 나경원 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은 좌파들이 또 이자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치명타를 입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계속 어떻게 선동합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이 배신자 세력들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이렇게 비판한다라고 이렇게 또 선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한테 이것이 먹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반대편에 내놓고 한대편에 내놓으니까 이 배신자 세력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친윤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친윤 행세를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수도 없고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도 나경원이는 아주 진솔하게 잘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오히려 이 좌파 언론들이 이 배신 세력들을 이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성동격서 전략을 또 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좌파 언론들이 계속 또 언론의 이슈를 몰아간다 싶으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다시 인적 쇄신 가지고 시끄럽게 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면서 인적 쇄신 가지고 또 이슈를 몰아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 심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태균이도 오늘 소환을 하죠. 결국 명태균과 김혜경이 검찰 소환해서 이자들이 서로 진실이네 거짓이네 또 싸우게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의 1심 선고를 가지고 또 이슈를 몰아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건 또 이슈를 몰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좌파 언론도 이재명을 무조건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1심 선고는 이 좌파 언론들도 좋아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세력들도. 결국 이슈를 어떻게 끌고 오느냐.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의 1심 선고가 내려지면은 이슈는 거리로 다 쏠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문재인 심판 들어가고요. 문재인이 이제 이미 심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고 하나하나 이제 드러남에 따라서 결국은 언론이 문재인 심판 쪽으로 쏠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 1심 선고 문재인은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이재명만 열심히 비판하면 어때요? 이재명이는 알아서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 세력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세력도 어차피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되니까 1심 선고 그리고 이 위정교사 그리고 선거법 위반 이거 가지고 15일 25일 언론에서 이슈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약속 대리를 하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좌파 언론들의 거짓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슈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 갈등 속에서 얼마든지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저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동훈과 당정 관계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느냐? 전혀 걱정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심판은 이미 들어간 것이고요. 문재인 심판에 들어가도 좌파 언론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유연한 갈등을 통해서 언론 이슈를 좌파들의 거짓 선동을 하지 못하도록 언론 이슈를 뺏어왔던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결국 어떻습니까? 사과는 똑같은 사과인데 좌파들의 거짓 선동 사과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실체를 다시 내걸었죠. 그래서 이 좌파들의 거짓 선동은 한동훈 대표가 똑같은 사과를 내걸면서도 좌파들의 거짓 선동 사과를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결국 최종 정의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좌파들의 거짓 선동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한동훈이는 그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결국 좌파들의 거짓 선동을 한동훈 대표가 사과를 요구하면서 무력화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좌파 언론들이 아무리 문재인 심판을 가리려 해도 이제 머지않아서 문재인 심판은 하나하나 드러날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잠시 인적 쇄신을 가지고 시끄럽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결국은 이 이재명만 열심히 비판하면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재명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문재인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좌파 언론들의 거짓 선동도 누가 막습니까? 이재명이가 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1심 선고 이것만 부각시키면은 이재명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문재인 세력들의 좌파 언론들을 오히려 이재명이가 잠재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지금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좌파들의 거짓 선동을 잘 이겨내고 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